한글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으로 유학 오는 일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2013년부터 쿨재팬 프로젝트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했고 지난해에는 한류를 의식해 부활 선언까지 했지만은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SIBS를 시비스죠. 시비스를 10월 후지TV에서 선보일 예정이지만은 이게 보니까 아이돌 J-팝 아이돌 그런 얘기더라고요. 한국의 K-팝 데몬 헌터스를 따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꼬리표마저 붙게 됐는데 일본이 한류처럼 이 글로벌 문화 파급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발표 나왔을 때 일본 내에서 정말 크게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거 캐데온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거 우라카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서조차도 이게 아무래도 캐데온이 너무 크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거 만든다 하니까 뭐 아류자가 아니냐, 뭐 이거 왜 만드냐, 한국 따라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일본에서 이러한 아이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돌 애니메이션이 캐데온이 최초가 아니에요. 원조는 일본입니다. 아무래도 그 원조 애니메이션은 그 일본의 마크로스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아이돌이 나오는 그 음악 그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전부 다 일본 내에서만 소비가 되는, 정말 그것을 좋아하는 일본의 오타쿠들만 좋아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들만 나왔거든요. 그 뭐 내용이나 또 음악이나 보면은 좀 대중적이지 않은, 좀 오타쿠들이 좋아할 만한 좀 그러한 내용과 음악들. 저는 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음악 중에 하나가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이거든요. 알 수 없는 그 일본에서만 만들어지는 그 락 뮤직, 좀 그러한 것들, 좀 그러한 음악들로 만들어진 그 아이돌 음악, 아이돌 애니메이션들만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일본의 오타쿠들만 좋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만 만들어져서 이번에 또 만든다고 하니까 뭐 별로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이 예전과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만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도 또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는 서브컬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망가,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이게 서브컬처, 좀 매니아, 오타쿠 문화라고 좀 인식이 되고 있고,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뭐 K-팝, 드라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메인스트림,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잖아요. 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문화는 마이너 문화, 한국 문화는 메이저 문화,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캐데온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말도 못하게 대박을 쳤잖아요. 저는 이 캐데헌으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어떠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자타 공인하는 재즈 매니아이자 재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재즈 얘기를 든다면은 브라질의 보사노바가 있잖아요. 보사노바라는 음악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음악입니다. 그 삼바의 리듬에 그 재즈의 화성을 더해서 보사노바라는 음악을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브라질에서만 이제 불려지는 그러한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때 미국의 레이블에서 스탄게츠라는 미국 재즈 뮤지션하고 브라질의 조앙 질베르토라는 사람이 같이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보사노바 음반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 음반이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보사노바라는 음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보사노바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재즈 뮤지션이라면은 반드시 보사노바를 이제 뭐 레퍼토리에 넣는 그러한 음악이 됐을 정도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보사노바를 전 세계에 전파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 레이블, 그리고 미국 재즈 뮤지션들. 그런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미국을 생각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보사노바 들으면 브라질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아, 보사노바, 브라질 음악. 저는 브라질 그 보사노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포르투갈어를 배워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고 브라질 가보고 싶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앉아서 작곡을 했던 그 카페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좀 브라질 보사노바 그 공연장에 가서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미국을 인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생각하지 않고 브라질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리사 오노 잘 아시잖아요. 리사 오노가 그 보사노바만 부르는 전문 보컬인데 일본하고 브라질을 오가면서 보사노바를 부르는데 브라질 정부에서 리사 오노한테 브라질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을 했다면서 상을 줬습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근데 리사 오노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보사노바를 부르니까 브라질 음악. 우와, 저 여자 일본 사람인데 브라질 음악 되게 잘하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데온도 미국 자본에 의해서 소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지만 이걸 보면서 누가 미국을 생각을 하나요? 그렇죠. 예, 한국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대박을 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그 보사노바처럼 한국의 문화가 정말 전 세계에 더 크게 더 많이 알려지는 그러한 좀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K-팝 아이돌인 아이브의 새 앨범 예고 영상이 일본에서 반일 논란으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개일이 원폭 전날이라는 점, 그리고 I am sorry 문구가 적힌 의상, 불타는 종이약 등의 장면을 이유로 제시를 했는데 반면 한국에서는 종이약은 사랑을 뜻하고 해당 의상도 단순 브랜드 명일뿐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문화 해석 차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류 콘텐츠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혐한을 위한 혐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뭐 봤는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딴지 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 종이약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 보시는 사진 이게 다 종이약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전국에서 그 후쿠시마 쪽 사람들 응원한다고 종이약을 접어서 보냈어요, 그쪽에. 근데 이 종이약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 보면은 이거 뭐죠? 이게 지게차인가요? 이런 걸로 옮기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창고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처치 곤란하니까 창고에 이렇게 쌓아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종이약이 와서 처치 곤란한 상태가 돼서 창고에 쌓아놓고 이거는 아마 소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소각했다고 말을 한다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소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동일본 대지진 때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어떠한 재난이 벌어진다,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은 항상 종이약을 접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강당에 종이약이 쫙 걸려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다 접었어요? 초등학생들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종이약을 접어서 강당에 깔아놨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접은 종이약입니다. 이게 코로나 당시에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학교 초등학생이 34만 마리의 종이약을 접어서 깔아놓은 겁니다. 그냥 감사의 마음을 전해도 되는데 34만 마리의 종이약을 이걸 의료진에게 전달을 한다면은 오히려 더 민폐가 될 텐데 이러한 일이 좀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 응원한다면서 굉장히 많은 종이약을 보내서 좀 논란이 됐거든요. 이거는 일본 내에서 보내지 말아라. 정신병자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떤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는 이거는 광기다. 보내지 말아라.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물과 식량이다. 그런데 왜 종이약을 보내냐. 이거는 민폐다. 보내지 말아라. 일본인들의 광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23년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주 일본 튀르키예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종이약은 곤란하다.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이게. 대사관이 직접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종이약은 곤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종이약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보네요. 이게 이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떤 한
소녀가 그 피해를 입어서 그 고통받고 있을 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종이학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소녀가 이제 사망을 하긴 했는데 그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종이학은 평화의 상징 뭐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평화를 의미하는 뭐 누군가를 응원할 때 이제 종이학을 보내서 이러한 문화가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좀 도를 넘어선 거죠. 선을 넘은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이제 선을 넘어서 이제는 일본에서도 이제 하지 말아라라는 여론이 퍼질 정도로 일본의 광기다.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로 이러한 상황인데 단순히 뮤직비디오에 종이학이 잠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뭐 문제가 있다라고 딴지를 건다는 거는 뭐 그냥 뭐 혐한을 위한 혐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일본 MZ세대에서는 한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거 일본 극우단체들의 혐한 시위를 벌이던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이 지금은 일본 MZ들의 성지가 됐다는데요. 지금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류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은 한글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으로 유학 오는 일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목적이 한글 배우기 위해서. 대체로 단기 유학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한국에 잠깐 한 몇 주 정도 있으면서 한국어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다니면서 이제 짧게 한국어 배우거나 하는 그러한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아무래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일본에 가면 항상 만나는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일본의 제일동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어 교실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항상 만나게 되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은 젊은 층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젊은 층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가보면은 굉장히 많이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 그분 교실에 80대 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는 분이. 그 정도로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뭐 그것도 그렇고 한국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일본 인터넷상에서 한국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러한 일본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K-팝이라든지 그런 한류 드라마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드린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즈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흑인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힙합하고 R&B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좋아해서 어렸을 때 흑인이 되고 싶다. 순수하셨을 때 또. 예,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저 흑인이 되고 싶다. 흑인이 되면은 정말 이렇게 끝내주는 랩을 할 수 있을 텐데 흑인이 되면은 이렇게 끝내주는 R&B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생각에 예,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심취해 있으면은 정말 좋아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일본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직접 가보면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하고 현지에서 직접 일본인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제 영상에 보면은 꽤 뭐 많은 분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져서 뭐하냐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일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좀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위안부 문제라던가 뭐 강제 동원 문제라던가 좀 이런 개인적인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녀상을 전 세계에 세우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녀상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왜곡을 해서 잘못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독도 문제도 아직 남아있고 독도 부분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점점 더 일본 정부는 강하게 일본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일본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일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가까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당연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일본의 소식들 뭐 아무래도 좋게 관계가 잘 발전되면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 작가님 채널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